늦은 밤 번화가 골목길, 붉은 조명이 은은하게 퍼지는 작은 포차 하나가 오늘도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떡볶이와 튀김, 순대, 우동 등이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죠. 포차 안에서는 50대 중반의 여성 정말순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칼로 떡을 자르는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네요. 마치 무술을 하듯 정확하고 빠릅니다. 손님들이 모두 떠난 후 정말순은 포스기 뒤에 놓인 작은 액자 하나를 바라봅니다. 군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과 어린 딸의 모습이 담겨 있군요. 정말순은 사진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작게 중얼거립니다. 이제 엄마는 너랑 같이 있을 거야. 정말순의 과거는 평범한 분식집 아줌마와는 거리가 멉니다. 전직 707 특수부대 대한민국 최고 정예부대에서 9년을 복무했죠. 특급 전사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하지만 이혼과 딸의 단독 양육이라는 현실 앞에 그녀는 군인의 길을 포기해야 했어요. 딸을 키우려면 더는 위험한 일은 안 돼. 그날 밤 딸 정소울에게 한 약속이었습니다. 소울이 5살 때였죠. 엄마가 임무 때문에 집을 비울 때마다 불안해하던 아이의 눈빛이 아직도 선합니다. 여러 날 집을 비우는 특수 임무는 아이에게 너무 큰 상처였을 테니까요. 그렇게 전역을 결심한 정말순, 딸에게 물었습니다. 소울아, 엄마 이제 군대 그만두고 장사할 건데 뭐 좋아하니? 떡볶이요. 엄마가 해주는 떡볶이가 제일 맛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정말순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걸로 장사하자. 그렇게 시작한 작은 분식 포차는 어느새 이 골목에서 손맛으로 소문난 맛집이 되었죠. 10년이 흘러 이제 소울이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학교 끝나고 종종 포차에 와서 엄마 일을 돕곤 하죠. 오늘도 소울이는 학교 수업을 마치고 포차에 들렀습니다. 엄마 오늘은 손님 많았어요? 그럼 점심때는 줄까지 섰다니까. 우리 소울이 떡볶이가 인기 최고야. 모녀의 평화로운 일상은 누군가의 등장으로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 골목을 점령하려는 건달 무리 흑상업파가 나타난 거죠. 구역을 나누고 자릿세를 뜯어내는 게 그들의 방식이었습니다. 여기 장사 잘만 되구마이. 왜 자리세는 안 내노?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셋이 포차 앞에 서 있습니다. 가운데 선 남자 김철호의 눈빛이 음흉하게 빛납니다. 그의 왼쪽 뺨에는 길게 패인 흉터가 있네요. 정말순은 무시하려 했습니다. 특수부대 출신이지만 지금은 평범한 엄마일 뿐이니까요. 더는 싸움의 세계에 발을 담그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흑상업파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몇 주 동안 흑상업파의 압박은 계속되었습니다. 정말순은 대응하지 않고 그저 장사에만 집중했죠. 그들은 다른 노점상들을 하나둘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이 골목에서 장사하던 떡볶이 할머니, 붕어빵 아저씨, 어묵 아주머니 모두 밤사이 가게가 부서지거나 불이 나는 등 의문의 사고를 당하고 자리를 떠났어요. 정말순은 그 모든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딸 소울이 때문에 참아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소울이와 함께 포차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문득 들이닥친 손님들. 검은 옷을 입은 5명의 남자들이었죠. 앞서 정말순을 찾아왔던 김철호와 그의 부하들이었습니다. 오늘은 마 공짜로 먹고 간다이. 그리 알아라. 그들은 의자에 앉더니 메뉴판을 가리키며 주문했습니다. 떡볶이, 튀김, 순대, 우동 한 그릇씩 모두 다 시켰죠. 정말순은 말없이 음식을 내왔습니다. 소울이는 불안한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보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소울이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그냥 장사하는 거야. 정말순이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대답했죠. 김철호 일당은 음식을 먹으며 시끄럽게 떠들었습니다. 그들은 일부러 음식을 바닥에 흘리고 그릇을 던지고 테이블을 엎었습니다. 소울이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구석에 서 있었죠. 야야, 이 떡볶이 와 이리 맛이 없노? 이건 또 먹고. 김철호가 그릇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빨간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해드릴게요. 정말순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됐다마.
우린 이제 가볼란다. 좋은 말로 할 때 다음부터는 자리세 내라이. 안 그러면 못 볼 꼴 벌어질 끄다이. 그들은 계산도 없이 일어섰고 나가면서 포차 앞에 있던 쓰레기통을 발로 차 엎었습니다. 그리고 가게 안팎의 물품들을 발로 차고 손으로 밀어 파손시켰죠. 소울이는 울음을 참으며 엄마에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어떡해요?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괜찮아.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어. 정말순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9년 동안의 특수부대 훈련과 실전 경험이 하나둘 깨어나기 시작했죠. 그날 밤 소울이를 재운 후 정말순은 포차 뒤편 숨겨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군인 시절의 물건들이 정돈되어 있었죠. 낡은 군번줄, 특수부대 훈장, 그리고 몇 장의 사진들. 정말순은 군번줄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이젠 엄마가 지켜줄게. 다음 날 정말순은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같은 분식집 아줌마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라졌죠. 이웃 가게 주인들에게 찾아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같이 대응하지 않으면 모두 당할 거예요.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당하면 우리 모두 무너집니다. 정말순은 상인들과 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흑상업화의 동선을 기록하고 차량 번호를 수집하고 그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했죠. 특수부대에서 배운 정보 수집과 분석 능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소울이도 엄마를 돕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 컴퓨터 잘하잖아요. 자료 정리 도와드릴게요. 그래, 고마워. 하지만 위험한 건 하면 안 돼. 알아요. 하지만 엄마 나도 같이 싸울게요. 우리 포차는 우리가 지켜야죠. 소울이는 학교 컴퓨터실에서 배운 기술로 동영상 편집과 자료 정리를 도왔습니다. 정말순이 몰래 찍은 사진과 영상들을 정리하고 그들의 불법 행위를 증거로 남겨두었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말순은 노점 상인 연합이라는 이름의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골목 전체에 노점상과 포차 주인들이 모였죠. 그들은 서로의 가게를 지키기 위한 당번을 정하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끼리 서로 도와야 해요. 더는 개별적으로 당하지 맙시다. 정말순의 리더십 아래 상인들은 하나로 뭉쳤습니다. 흑상업화의 협박이 있을 때마다 여러 명이 함께 대응했고 그들이 찾아올 때는 서로에게 연락을 취했죠. 정말순이 익명으로 구청과 경찰서에 신고도 넣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흑상업화 두목 김철호가 부하들을 이끌고 정말순의 포차를 직접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10명의 건달들이 일제히 등장했죠. 야, 니 와 이리 사람 귀찮게 하노? 김철호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정말순이 익명으로 신고한 내용들, 상인들을 조직해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모양이었습니다. 손님들, 잠시 나가주시겠어요? 오늘은 장사를 일찍 마치겠습니다. 정말순은 담담하게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김철호는 기다려주지 않았죠. 그는 테이블을 발로 차고 그릇을 바닥에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부하들도 가세에 포차 내부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마침 학교를 마치고 포차에 온 소울이가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소울이는 놀라서 엄마라고 외쳤고 그 소리에 김철호의 부하 중 한 명이 소울이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소울이는 넘어지며 테이블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죠. 그 순간 정말순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있던 분노가 폭발했죠. 정말순은 조용히 손에 쥐고 있던 떡꼬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번개처럼 빠른 동작으로 소울이를 밀친 건달의 손목을 꺾었습니다. 비명과 함께 그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정말순은 떡꼬치를 내려놓고 김철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딸 앞에서 내 포차를 건드린 건 당신 인생에서 제일 큰 실수예요. 정말순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살기가 느껴졌죠. 김철호와 그의 부하들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평범한 분식집 아줌마라고 생각했던 정말순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놀란 듯했어요. 야, 이건 뭐고? 이것도 하나 알아서 못하노? 김철호가 휘파람을 불며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3명의 건달이 동시에 정말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말순이 누구인지 몰랐죠. 707 특수부대 최정예 요원. 9년 동안 숱한 전투를 경험했고 일대 다수의 상황에서도 승리했던 전설의 여전사였습니다. 정말순은 빠르고 정확한 동작으로 3명을 순식간에 제압했습니다. 한 명의 팔을 꺾고 다른 한 명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마지막 한 명의 목을 조여 의식을 잃게 만들었죠. 모든 동작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이 미친. 김철호가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머지 부하들도 망설이며 서로를 바라보았죠. 정말순은 아직 쓰러진 소울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소울아, 괜찮니? 어디 다쳤어? 괜찮아요. 엄마 그냥 좀 놀랬어요. 소울이가 일어나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순은 다시 김철호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오늘은 여까지 하고 간다이. 근데 다음에 오면 그냥 안 넘어갈 기대이. 그리 알아라. 김철호는 쓰러진 부하들을 일으켜 세우며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복수심이 느껴졌죠. 딱 기다리라이. 이건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네. 그들이 떠난 후 소울이는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방금 그건 군대에서 배운 거예요? 응, 엄마가 예전에 특수부대에 있었거든. 너무 놀랐지? 미안해. 아니에요. 멋있었어요, 엄마.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또 올 것 같은데.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야. 하지만 걱정 마. 엄마가 지킬 테니까. 정말순은 그날 밤 포차를 정리하며 결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동적으로 대응했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맞서 싸울 때가 되었다고요. 딸을 지키기 위해 특수부대를 그만뒀지만 이제는 딸과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다시 그 기술을 써야 할 때였습니다. 정말순은 오래전 사용하던 전화번호부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함께 특수부대에서 복무했던 전우들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죠. 한참을 고민하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 정말순이야. 오랜만이지? 도움이 필요해. 다음 날부터 정말순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예전 특수부대 동료 강태산의 도움을 받아 감시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포차 주변과 골목 입구에 소형 카메라를 달아 흑상어파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했죠. 역시 넌 변함없구나. 정대위. 아니, 이제는 정 사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강태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말순이라고 불러. 옛날처럼. 정말순이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순은 정보를 수집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흑상어파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그들의 본거지와 주요 인물들을 파악했죠. 소울이는 학교 과제인 척하며 컴퓨터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들 모녀는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었어요. 엄마, 이 사람들 주로 밤 10시에서 12시 사이에 활동해요. 그리고 이 차량들이 항상 같이 다녀요. 그래, 좋아. 이걸로 우리가 대응할 시간을 알 수 있겠네. 며칠이 지났습니다. 흑상어파는 더 강한 압박을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가게 앞에서 협박하는 것을 넘어 소울이의 학교 앞까지 찾아갔죠. 하교하던 소울이 앞에 검은 차가 서더니 김철호가 내렸습니다. 내가 그 분식집 아줌마 딸이제. 엄마한테 딱 전해라잉. 우리 참을성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소울이는 겁에 질리지 않고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직접 말하세요. 그리고 알아두세요. 우리 엄마는 보통 사람 아니에요. 김철호는 비웃으며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소울이는 곧바로 엄마에게 전화했죠. 엄마, 학교 앞에 그 사람들이 왔었어요. 정말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딸을 학교에서까지 찾아가 협박하다니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죠. 강태산, 도움이 더 필요해. 말해봐, 정대위. 아니, 말순아. 흑상어파에 대한 모든 정보를 모아줘. 그들의 불법 행위, 과거 범죄 기록, 모든 걸 다. 강태산은 며칠 후 정말순에게 두꺼운 파일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흑상어파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불법 사채업, 폭력, 협박, 심지어 살인 미수까지. 김철호는 이 지역의 악명 높은 범죄자였죠. 고마워, 태산아. 조심해, 말순아. 이 자들은 보통 건달이 아니야.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정말순은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죠.
직접 그들의 본거지를 찾아가 증거를 확보하고 김철호를 압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말수는 소우리를 친구 집에 맡기고 혼자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예전 특수부대 시절 입던 검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오랜만에 착용하는 전투복 같은 옷이었지만 몸에 딱 맞았죠. 정말수는 강태산이 알려준 흑상업파의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그들의 본거지이자 불법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였습니다. 창고 주변을 살펴본 정말수는 감시 카메라 위치를 확인하고 사각지대를 통해 조용히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창고 안에는 김철호와 5명의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테이블에 앉아 돈을 세고 있었죠. 정말수는 천장 구조물 위에 몸을 숨기고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오흥 수익이 좋네. 아, 이제 그 골목 상인들 다 접었다잉. 아직 거 분식집 아줌마가 남았습니다, 회행님. 곧 해결해야지. 야, 내일 밤에 그 포차 완전히 따때리 부사뿌라 본보기로 삼아야지. 정말수는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창고 내부를 촬영했습니다. 불법 무기들, 훔친 물건들, 그리고 장부까지 모든 증거를 확보한 그녀는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구야? 경계 근무 중이던 부하 하나가 정말순의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정말순은 더 이상 숨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과감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분식집 아줌마. 김철호가 놀라서 외쳤습니다. 맞아요. 그 분식집 아줌마예요. 그런데 지금은 분식집 아줌마가 아니라 정말순 대위입니다. 정말순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김철호와 부하들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순이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야, 잡아라. 김철호의 명령에 부하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정말수는 과거의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하의 공격을 피하며 그의 팔을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두 번째 부하는 주먹을 휘둘렀지만 정말수는 몸을 낮춰 피하고 상대의 복부를 가격했죠. 세 번째와 네 번째 부하는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정말수는 근처에 있던 막대기를 집어들어 두 사람의 다리를 후려쳤습니다. 특전사 복무 기간 9년. 이제 그 기술 당신들한테 써볼까요? 정말순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치명적이었습니다. 특수부대에서 배운 격투기 실력으로 4명의 부하를 순식간에 제압했죠. 남은 1명의 부하는 겁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김철호는 서랍에서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캬,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네. 김철호가 칼을 들고 정말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정말순은 침착하게 그의 공격을 피했습니다. 칼이 스치고 지나가자 정말순은 김철호의 손목을 잡아 꺾었습니다. 칼이 바닥에 떨어졌죠. 김철호가 고통스러워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순은 김철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제 들어요. 내 딸을 다시는 건드리지 마세요. 그 골목의 상인들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가진 증거들은 이미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경찰에 전달될 거예요. 정말수는 김철호의 멱살을 놓았습니다. 김철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헐떡였죠. 야, 니 도대체 누구? 말했잖아요. 정말순 대위입니다. 707 특수부대 9년의 복무. 딸을 위해 그만뒀지만 딸이 위험해지면 다시 시작할 수 있죠. 정말수는 증거를 확보한 장치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창고를 나서려 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망갔던 부하가 다른 건달들을 데리고 돌아온 겁니다. 여기 안에 있다이. 정말수는 재빨리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밖에는 10명 이상의 건달들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정면 돌파는 위험했죠. 정말수는 창고 구석에 있는 환풍구를 발견했습니다. 다음에 보자고요, 김철호 씨. 정말수는 환풍구를 통해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건달들이 창고 안으로 들이닥칠 때쯤 정말수는 이미 창고 뒤편으로 사라졌죠. 그녀는 증거를 확보한 채 안전하게 자리를 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말수는 소우리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엄마가 증거를 확보했어. 이제 경찰에 신고할 거야. 정말요? 드디어 끝나는 건가요? 아직 안심하긴 이르지만 우리가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어. 정말수는 수집한 증거를 정리해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담당 형사에게 모든 증거를 제출했죠. 이건 흑상업파가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입니다. 여기 영상과 녹음, 사진이 있어요. 그들이 상인들을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한 모든 증거죠. 이걸 어떻게 확보하셨습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 증거로 그들을 체포할 수 있다는 거죠. 담당 형사는 증거를 검토한 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증거네요. 체포 영장을 신청하겠습니다. 그러나 일이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흑상업파는 경찰 내부에도 연줄이 있었죠. 정말순이 집으로 돌아온 지 2시간 후 강태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말순아, 조심해. 내 정보통에 의하면 체포 영장이 미뤄졌대. 김철호가 뭔가 손을 썼나 봐. 뭐라고? 그 많은 증거가 있는데도. 게다가 김철호가 부하들을 총동원해서 널 찾고 있어. 복수하려는 것 같아. 정말순은 즉시 소울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소울아, 지금 어디야? 학교요. 왜 그러세요? 수업 끝나면 바로 집으로 와. 절대 혼자 다니지 마.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택시비 줄 테니 택시 타고 와. 네, 알겠어요. 무슨 일이에요? 나중에 설명해 줄게. 지금은 그냥 말 들어. 정말순은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중에 그녀는 검은 승용차 몇 대가 자신을 미행하는 것을 눈치챘죠. 흑상업파의 차량이었습니다. 정말순은 그들을 따돌리기 위해 복잡한 골목길로 들어갔습니다. 특수부대 훈련이 몸에 밴 정말순은 쉽게 그들을 따돌렸죠. 집에 도착한 정말순은 소울이가 안전하게 귀가할 때까지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소울이가 택시를 타고 도착했을 때 정말순은 크게 안도했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김철호가 우리를 찾고 있어. 경찰 신고가 먹히지 않았나 봐. 그럼 어떡해요? 우리가 직접 해결해야겠다. 정말순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법적인 방법만으로는 김철호를 막을 수 없다면 그를 직접 경찰에 넘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강태산에게 연락했습니다. 태산아, 도움이 더 필요해. 말해봐, 말순아. 김철호의 모든 범죄 현장을 알아내야 해. 우리가 직접 그를 체포해서 경찰에 넘겨줄 거야. 미쳤어? 그건 너무 위험해. 다른 방법이 없어. 그가 내 딸을 위협하고 있어. 강태산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도와줄게 하지만 너 혼자는 안 돼. 내가 몇 명 더 데리고 갈게. 그날 밤 정말순은 소울이를 강태산의 집에 맡겼습니다. 강태산의 아내 민지영이 소울이를 돌봐주기로 했죠. 정말순, 강태산, 그리고 예전 특수부대 동료 2명이 김철호의 은신처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심해야 해. 그들이 경계를 강화했을 거야. 알고 있어. 하지만 우리는 특수부대 출신이잖아. 4명의 전직 특수부대원들은 은밀하게 김철호의 은신처에 접근했습니다. 이번에는 창고가 아닌 도심 외곽의 폐건물이었습니다. 건물 주위에는 경비병들이 순찰하고 있었죠. 3명이 정문에, 2명이 뒷문에, 지붕에도 1명 있군. 분산 접근하자. 태산이는 뒤쪽에서, 우리는 옆구리로. 정말순과 동료들은 각자의 위치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훈련받은 대로 소리 없이 경비병들을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건물 안으로 침투했죠. 건물 안에는 김철호와 측근 5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회의 중이었습니다. 정말순은 신호를 보내고 4명이 동시에 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꼼짝 마. 김철호와 부하들은 놀라서 일어섰습니다. 몇몇은 무기를 집으려 했지만 정말순과 동료들의 움직임이 더 빨랐습니다. 순식간에 김철호의 부하들을 제압했죠. 김철호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습니다. 정말순은 재빨리 다가가 김철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서랍 안에는 권총이 있었죠. 이제 끝이에요, 김철호 씨. 정말순은 김철호를 바닥에 눕히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강태산이 경찰에 연락했죠. 경찰이 곧 올 거야. 우리는 증거만 확보하고 빠지자. 정말순은 김철호의 서류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그동안의 범죄 기록이 상세히 담겨 있었습니다. 불법 사체, 협박, 폭력, 심지어 살인 교사까지 모든 증거를 확보한 정말순과 동료들은
김철호와 부하들을 묶어놓고 자리를 떴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철호와 그의 부하들이 경찰서 앞에 묶인 채로 발견되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들의 범죄 증거는 모두 경찰서 앞에 놓여 있었죠. 구청, 경찰, 언론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노점상 포차 아줌마, 지역 조폭 일망타진. 뉴스는 연일 김철호 일당의 검거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순의 정체가 드러났죠. 전직 707 특수부대 요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말순은 지역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골목의 상인들은 정말순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안전하게 장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죠. 소울이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엄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조폭들을 혼자 잡았대. 엄마가 예전에 특수부대 요원이었거든. 언론에서는 정말순을 인터뷰하려고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정말순은 모든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분식집 아줌마로 돌아가고 싶었을 뿐이었죠. 저는 그저 제 가게와 딸을 지킨 것뿐입니다. 영웅이라고 불리고 싶지 않아요. 한 달 후 정말순의 포차는 완전히 복구되었습니다. 상인들과 지역 주민들이 모금을 해서 도와준 덕분이었죠. 포차는 이전보다 더 밝고 깨끗하게 새 단장을 했습니다. 간판도 새로 달았습니다. 정말순 분식 싸우는 엄마 삶을 지킨다. 이 간판은 상인회에서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정말순은 처음에는 너무 부끄럽다며 거절했지만 소울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수락했습니다. 엄마 진짜 멋있어요. 이제 우리 포차가 제일 유명해졌어요. 그러게, 좋은 일로 유명해지면 더 좋지. 개업 첫날, 포차는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예전 단골들은 물론이고 뉴스를 보고 찾아온 새로운 손님들까지. 정말순과 소울이는 힘들었지만 행복하게 장사했습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은 후 정말순과 소울이는 함께 앉아 떡볶이 국물을 저었습니다. 내일을 위한 양념장을 만드는 중이었죠. 엄마 궁금한 게 있어요. 뭐니? 왜 특수부대를 그만두셨어요?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시다가. 정말순은 잠시 손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대답했죠. 엄마는 너 하나 지키려고 특수부대를 그만뒀어. 임무 때문에 너를 혼자 남겨두는 게 너무 마음 아팠거든. 내가 5살 때 엄마가 한 달 넘게 해외 임무를 나갔을 때 있잖아. 돌아와 보니 내가 매일 밤 울면서 엄마를 찾았다더구나. 그때 결심했어. 더 이상 위험한 일은 하지 말자. 내 곁에 있어주자. 소울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 줄 몰랐어요. 이제 알았으니 됐지 뭐. 그리고 엄마가 특수부대를 그만뒀어도 이 골목쯤은 지킬 수 있잖아. 정말순과 소울이는 웃으며 양념장을 계속 저었습니다. 그들의 일상은 다시 평화를 찾았지만 이제는 더 단단해진 모녀 관계와 함께였습니다. 이후 골목길은 더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흑상업화가 사라지고 상인들은 자유롭게 장사할 수 있게 되었죠. 정말순의 분식 포차는 이 골목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맛있는 떡볶이를 먹기 위해 그리고 전설의 특수부대 출신 아줌마를 만나기 위해 찾아왔죠. 정말순은 여전히 평범한 분식집 아줌마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가끔 손님들이 특수부대 이야기를 물어보면 간략하게 대답해주기도 했죠. 그리고 딸 소울이가 대학에 갈 때까지 열심히 장사를 했습니다. 소울이는 경찰대학에 지원했습니다. 엄마처럼 사람들을 지키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죠. 엄마, 저도 사람들을 지키는 일을 하고 싶어요. 엄마처럼요. 그래, 소울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렴. 엄마는 늘 내 편이야. 정말순은 딸이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때로는 엄마로, 때로는 특수부대 요원으로, 그리고 항상 딸을 위한 보호자로 살아갔죠. 골목 사람들은 정말순을 정대장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골목의 수호자가 되었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작은 분식 포차는 단순한 가게가 아닌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를 받는 공간이 되었죠. 정말순 분식 싸우는 엄마 삶을 지킨다. 이 간판 아래에서 정말순은 매일 떡볶이 국물을 저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나는 딸을 위해 특수부대를 그만두었고 딸과 이 골목을 지키기 위해 다시 싸웠다. 어떤 선택이든 후회는 없다.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들을 지켰으니까. 정말순의 이야기는 골목 곳곳에 퍼져나갔습니다. 딸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딸을 지키기 위해 다시 모든 것을 들어올린 엄마의 이야기. 그것은 단순한 액션 이야기가 아닌 모성애와 용기, 그리고 삶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